아직 조금 네, 들어오시는데 조금 걸릴 것 같아서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로운 멤버들이 좀 많네요. 어서 오세요. 기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관계하는데도 좀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육아가 굳이 아니더라도 육아 그리고 나를 알아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계속 네 어서 오세요. 네 계속 기질에 대해서 설명은 쭉 해드렸는데 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이렇게 제가 만든 거 이렇게 네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박스 여기 종이 봉투 요거를 이제 풀면 이 안에 이렇게 네,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 표지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림이 돼 있고 여기 안쪽에 설명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 보드게임 하듯이 그냥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시다가 또 어렵다 이런 부분들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카드 형식이라 자세하게 제가 다 일일이 적어 놓진 못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인스타 라방 올려놓은 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이런 것도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고르고 이렇게 욕구 이런 거는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게끔은 제가 이제 올려놓은 강의나 이런 거 아니면 우리 라방에서 이렇게 들려드렸던 거 이런 거 조금 참고하셔서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카드 조금 만들 때 색상이나 이런 거 좀 신경을 쓰긴 썼는데 예쁘게 나왔나요?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네 여기 세모, 그리고 여기 네모, 여기 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4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동그라미, 세모, 네모, S 이거 이제 카드를 소개를 좀 드리면 예쁘죠? 네. 그래서 여기 뒤에도 이렇게 욕구 이렇게 충족시켜 주세요 하고 이렇게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라 여기 읽어보시고 이제 그 욕구를 채우면 돼요. 오늘은 나에 대해서 먼저 조금 나의 기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찾아볼까요? 나의 기질. 뭐 아이들 기질 그리고 뭐 남편의 기질 이런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성격이나 이런 걸 뭘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거 고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어야 가족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니까 그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동그라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아이예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남을 즐겁게 해주며 좋은 반응이 오면 더 신이 나요. 얘들은 삶에 재미가 빠지면 우울해지는 아이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살자. 애들은 재미예요. 재미가 빠지면 안 되는 아이들. 광경이라고 했고, 그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유롭고 싶어 하고 조금 이렇게 시간에 딱딱 맞춰서 하기보다는 약간의 뭐 융통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조금 하는 편이고 자유롭고 싶어 하고 이렇게 매이는 걸 좀 싫어하죠. 매이는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뭐 긍정적으로 잘 컸을 때 이렇고 부정적으로 좀 갔을 때 이렇고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그 긍정적으로 잘 컸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욕구가 잘 채워져서 잘 컸으면 긍정적으로 가겠죠. 근데 이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고 좀 이렇게 잘못 가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좀 부정적인 걸로 가겠죠. 예. 근데 부정으로 갔다고 해서 또 영원히 부정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또 내가 이렇게 좀 느끼고 조금 깨닫고 이렇게 조금 나아가면 긍정적인 효과를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재미있게 살자 친구들이라는 거고, 여기 제가 이제 카드 설명법에도 적어놨는데, 이거랑 요 카드랑 요 카드 S 카드랑 두 개가 동경하기 때문에 이제 얘를 뽑더라도 얘일 수도 있고 얘를 뽑더라도 얘일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체킹 해보라고 했거든요 제가. 어떤 게 맞나. 그러면 여기 카드 설명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골라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골랐더라도요 얘랑 얘를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어떤 게 더 맞는지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른 카드 뒷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어떤 게 더 맞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나를 보면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 네 가지가 다 있거든요. 네, 어서 오세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질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이지만 성격은 이게 네 가지가 다 있어서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것들 끄집어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기질이 1차 기질이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건 뭐예요? S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말수가 별로 없고, 그리고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 이렇게 뭐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이런 걸 남한테 얘기를 잘 안 해요. 얘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혼자 그냥 해결하는 스타일이에요. 혼자 해결을 하고 혼자 풀고, 그리고 혼자의 능력으로 조금 이렇게 헤쳐나가는 스타일. 여기거든요. 제가 여기에요. 삶의 가치가 올바르게 살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물건 팔고 이런 거 사실 못하는 거죠, 잘. 여기 아이들은 이제 영업 스타일인데 얘기도 말도 잘하고 이래서. 근데 여기 아이들은 조금 못해요. 말하는 걸 원래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타고난 예술성도 조금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혼자 푸니까 놀 때도 혼자 약간 잘 놀아요. 그리고 밥 먹으러도 혼자 잘 가고, 뭐 어떤 분은 극장도 혼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긴 하던데, 저는 극장은 아직 혼자는 안 가봤고요. 뭐 카페 같은 데도 혼자 가서 그냥 다이어리 정리하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집에서 이제 스트레스 풀거나 이럴 때도 혼자 풀어요. 혼자. 혼자 조금 이렇게 쉬는 타임이 좀 필요한.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자거나 막 이러면 너무 시간 아까워. 이제 자긴 잤는데 일어나고 나면 막 후회스럽고, 왜 잤을까 막 이런 후회가 좀 들긴 들죠. 근데 혼자 풀어야 돼요. 혼자 풀어야 돼. 맞아요. 요분들이 체계적으로 뭘 좀 잘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긴데,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땐 여기에요.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한번, 저의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죠. 어렸을 때 이제. 근데 제 기억도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 크게 막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걸 좋아했다든지, 또는 친구들이 많았다든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만나는 친구 몇 명만 이렇게 만나고, 친한 친구 몇 명 외에는 내가 막 굳이 친구들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이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편했어요. 친하면 또 그냥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마음 맞는 애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조금 조용했던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먼저 가서 놀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오기를. 친구들이 와서 이제 조금 같이 놀래? 그러면 이제 같이 놀고. 그래서 어릴 때는 굉장히 조용했다. 엄마의 말을 들어봐도 너 어릴 때는 정말 조용했던 것 같다. 근데 지금 어떻게 강의를 하러 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조용했대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 친구들이랑 야영을 가게 돼요. 야영을 가게 됐는데,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그 기질은 1차 기질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
1차 기질인데 이제 그 다른 성격들이 올라오죠.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환경이나 뭐 양육 환경이나 아니면 교육 환경이나 그다음에 나의 생활 경험이나 이런 거에서 성격이 이제 막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 때문에 이제 여기가 올라왔어요. 여기가 올라와서 여기 어떻게 했냐면 친구가 이제 야영 가는데 우리 이렇게 같이 모여서 춤출래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팀 이렇게 짜가지고. 근데 이제 저 혼자 있으면 못했을 건데 친구들이 이제 같이 하자고 하니까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재미를 조금 느끼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질. 그래서 친구들하고 엄청 좀 즐겁게 학창 시절을 그렇게 좀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냈고, 요거 2개를 이제 쓴 거죠. 중학교 시절에 요거 2개.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보면 과대를 했어요. 과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추진해서 막 일을 진행해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요렇게가 이제 그때 추진해서 일을 해봤는데 졸업여행도 그렇고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추진해서 한번 만들어봤죠. 근데 막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와, 너 때문에 너 덕분에 뭐 즐겁게 잘 놀다가 왔다. 너무 잘 갔다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존감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했던 그게 여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이게 올라왔다. 그래서 요 3개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성인이 됐을 때. 자, 그러면 일하고 할 때는 이제 주로 요렇게 다 3개를 쓰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체력도 고갈되고 막 감정도 다운되고 이럴 때 이제 어디로 가냐면 1차 기질로 가거든요. 여기로 가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푸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풀면 안 되고 얘 스트레스 푸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스트레스 푼다 그랬어요? 혼자 스트레스를 푼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풀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이 3개를 다 쓰지만. 그래서 1차 기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쓰지만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1차 기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로 풀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 4가지가 이렇게 골고루 다 있으면 정말 멋진 이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른. 근데 저한테는 이게 없었어요. 그죠? 계속 요렇게만 사용한 거예요. 근데 요거가 언제 올라왔냐면 저희 딸 키우면서 저희 딸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배우고 딸한테 배려를 배우고 그리고 기다리는 걸 배우고 이렇게 끈기 있게 조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딸 때문에 이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나에게 없는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4가지가 골고루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기질 저는 여기라 그랬죠. 1차 기질을 주로 쓰되 일하고 할 땐 요렇게 3개를 같이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의하고 하는 건 이쪽이죠. 이것도 쓰고요. 하지만 이걸 쓰고 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시 채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이제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니까 그 선생님들 관리하고 이렇게 같이 교육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할 때는 주로 이렇게 3가지를 쓰고요. 스트레스 풀 때는 요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구, 필요한 욕구 채우기도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딸하고는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걸로. 이야기해주고 표현해주고 기다려주고 스킨십하고 막 이렇게 목소리도 막 예쁘게 해야 되고 부드럽게 이게 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이렇게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처음엔 그거예요. 규칙은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내가 혼자,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볼 때는 1대1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른 사람 보지 않게. 왜냐면 다른 사람이 나는 이건데 뭐 누군 이건데 이러면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둘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1대1로 이 카드 4장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고르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사실은. 고민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고민스럽지만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한 장을 고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2개, 그죠? 가면 쓴다 그랬죠? 동경하니까. 그래서 얘를 골랐더라도 얘인지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2장 고른다, 요렇게 동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골랐더라도 정말 얘인지 체크하셔야 되고, 얘를 골랐더라도 정말 얘가 맞는지 아니면 얘가 맞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는 방법은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욕구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단어 여기 적혀 있는 게 많은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어떤 쪽이 많은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금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이거 가지고, 카드 가지고 그냥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 이거 골랐어 해서 그냥 이 욕구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질이 맞다고. 네. 그래서 체크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얘를 하지만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뭐 외양인지 내양인지 제가 그때 설명드렸듯이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체크. 얘도 마찬가지예요. 체크.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까 제가 예시로 이렇게 들어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동안 나는 어떤 존재였지? 학창 시절부터 해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쭉 돌이켜 보면서 계속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 주로 이런 사건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사건,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내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까 이렇게 했죠. 요거, 그 다음에 순서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딸 때문에 요거 훈련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1차 기질은 이거니까 이걸로 뒤에 나와 있는 욕구를 계속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스트레스 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차 기질을 골랐지만 내가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카드를 다시 고르게끔 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그때그때 쓰고 있는 성격이 나와요. 그때그때 쓰고 있는 성격. 그러니까 여기도 다 적혀 있거든요. 그때그때 쓰고 있는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뭐 이걸 골랐다. 그러면 2번째로 이걸 골랐다. 그러면 얘 다음에 얘가 올라온 거죠. 그죠? 자, 그러면 3번째로 나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걸 골랐다. 그러면 요렇게 3개가 이제 골고루 한 번씩 자극을 받아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뭐 필요하냐면, 뭐 잊어버릴만 할 정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 체킹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때 아이들 뭐 이렇게 성격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어떤 거 나오는지 이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제 성격이 나오더라도 그 아이가 힘들어하고,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조금 갑자기 애가 뭐 짜증을 낸다든지, 또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갑자기 짜증이 난다든지, 아니면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막 지쳐서 체력이 막 고갈된다, 이럴 땐 1차 기질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 네, 그거만 좀 아시고, 그 다음 성격은 내가 이것저것 다 이렇게 골라서 쓸 수 있구나, 요렇게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욕구에 이제 나오는, 여기 보면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이렇게 이제 적어 놨는데,
이야기 그냥 나눠보세요. 그러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우리 김금순 소장님 만든 하브로타 카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질문을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 메슬로우 욕구 이론에 보면 인간이 이 사회에서 이제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비전 있는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이 사회에 영향력을 좀 이렇게 갖고 싶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우리 메슬로우 이론, 욕구 이론을 보면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5단계. 그래서 제가 심리하고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1단계가 뭐냐면, 생존의 욕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도 아이들에게 한 번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게 심각한 막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힘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른이라면 우리 그냥 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도 그냥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는 시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니? 또는 나는 언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까? 뭐 이런 거. 그러면 그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1차 기질, 그죠? 욕구 채워줘야죠. 그럼 저는 이거니까 이거대로 이제 챙겨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생존의 욕구 다음에 이제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 안전한가 안 한가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같이 질문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3단계가 뭐냐면 이제 사랑이거든요. 사랑, 애정.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 아니면 나는 뭐 누구를 사랑하나, 이런 거. 나는 사랑을 받고 있나 느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물어보면 좋겠죠. 어떤 말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군지, 있다면 왜 사랑하는지, 그리고 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그 다음 4단계가 자존감의 욕구예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자존심 상하니, 이런 거, 자존감 욕구. 이런 거 한번 물어봐 주면 좋겠고, 자존감 욕구까지, 그럼 4단계까지, 네, 어서오세요. 4단계까지 다 이제, 우리가 욕구 이론을 봤을 때 4단계까지 내가 다 채워지고, 내가 지금, 참 감사하게도 다 채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때 이제 뭐냐면, 공부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뭘까? 그 다음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게 있다면 뭘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그 욕구, 기질에 대한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여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대답을,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욕구가 채워져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욕구가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제가 정리한 걸 이렇게 보여드리면,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재밌게 살자. 여기는 뭐 사람을 살리는 아이들이에요. 남을 즐겁게 해주면 좋은 반응이 오면 더 신이 나요. 재미없을 때 우울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재밌게 조금 자유의 시간을 좀 주시라는 거,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는 세모 아이들은 내 방식대로 살자예요. 리더형이니까. 그래서 지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똑똑한 애들이죠. 계획 능력, 추진력, 직관력 이런 게 뛰어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보시면 올바르게 살자. 얘들은 다재다능하고 아주 똑똑한 아이들 이에요.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탁월한 안목과 천재성이 있고 골고루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예술성도 있고 근데 예측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물건이 제자리에 없을 때, 공평하지 않을 때 우울해져요. 이런 거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위험하니까 이제 하지 말아달라는 거, 뭐 이런 거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모 친구, 편안하게 살자. 얘들은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가르치는 일. 남에게 자신이 아는 걸 가르쳐 줄 때 행복합니다. 근데 얘들은 똑똑한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들은 가르쳐 줘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거 이해하는 게 조금 늦되는 아이들이니까 조금 이제 본인이 이해하는 걸 본인이 이해했다면 그걸 개념이나 이런 걸 굉장히 설명을 잘할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게 좋은가 봐요, 얘들은. 근데 얘들이 가르쳐 주는 걸 또 이렇게 들으면 되게 쉬워요. 왜냐면 지네들이 이렇게 이해한 대로 그 개념을 쉽게 설명을 되게 잘하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우리도 그러면 가르칠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렇게 좀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살자가 삶의 가치니까 조금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목소리도 좀 편안한 목소리, 이런 것들 좀 들려주면 좋다는 거. 뭐 그 다음에 학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변화되면 좋지 않다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뭐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욕구들을 채워주는 거죠. 채워주고 그 욕구가 이제 채워지면 우리가 그 애들 키우면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넌 도대체 뭘 할 거냐?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꿈이 뭐냐? 이런 거 묻잖아요, 그죠? 사춘기 시절에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고민해야 되고, 그때 이제 막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막 이래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은 본인의 기본적인 욕구도 모르면서, 그리고 본인의 기질도 모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조금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아이들에게. 근데 이걸 이제 부모님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조금 자극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냥 카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오전에는 이제 그 부모 교육 해드렸어요. 이 카드 이제 하면서 기질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어요. 라방에도 나와 있고 이러지만 이제 라방에서는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좀 그렇고, 이제 실전에서 또 만나면 다양한 이야기들 이런 거 많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했었어요, 부모 교육 할 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즐겁게 하고 가셨고, 카드는 5,000원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택배비가 있어서 택배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사시면 되는데 택배비가 있어가지고 택배비가 3,000원이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래서 일단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구매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연구소 와서 가져가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제일 좋은데 수업 시간에도 활용해보고, 그리고 아이들 이제 계속 키우시면서 활용해보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끝 안 날 것 같은데요. 끝 안 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뭐 장기로 가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그 카드는 오늘 교육에 신청 못 하신 분들 좀 많으셔가지고 궁금하대요. 궁금하고 다시 이제 한번 이렇게 배우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쉽다는 분들이 늦게 이제 막 DM 오고 메시지 오고 연락 오고 이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지만, 부모 교육은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오전에 하루 정도 빼서 하루 2번 정도 이렇게 빼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남구 쪽에도 조금 원하셔가지고, 그죠? 장소를 좀 물색해 주세요.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뭐 카페나 이런데, 그럼 제가 갈게요. 아니면 제가 문덕까지 들어가야 돼가지고, 뭐 이렇게 스터디 카페 같은 데 없나요? 남구 쪽에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제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문덕까지는 제가 지금 들어갈 일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일부러 가야 되나? 아니면 혹시 추천해 주실 때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뭐 거기 장소비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이제 하면 되니까, 장소 물색해 주시면 제가 조금 이렇게 가서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기즈카드랑 소장님 카드 같이도 구입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드리면 되니까. 소장님 카드는 10,000원이거든요. 요거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협회 쪽에서 사시면 10,000원. 그래서 제가 이제 택배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요. 네. 근데 같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바코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이렇게 해서 팔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어요. 구매 원하시면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유통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지금 이제 그 출판 쪽으로 좀 내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팅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더 수정을 해서 나가게 될지, 조금 추가해서 여기 자체 내에서도 그 아까 제가 말한 매슬로 욕구 이론에서 질문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같이 조금 이렇게 드리면 활용하시기가 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질문 몇 가지 정도만 뽑아서 이렇게 조금 같이 이렇게 좀 할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아직 뭐 이제 제가 이렇게 얘는 얘대로 이렇게 가고, 요거에 이제 연결해서 조금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 있게 연결해서 그런 것들 조금 만들까 합니다. 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어떻게 도와드리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소통하고 관계하는데 조금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제 제가 이렇게 카드 소개만 조금 해드리고, 이제 기질 요거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하시라는 거, 찾으라는 거 이제 그거 설명 조금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설명 이제 저장해서 올려놔 드려 볼 테니까 못 보신 분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라방 할 때는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관계시입 하는 거, 예,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 표현 같은 경우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대화도 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관계시입 하는 거. 관계시입은 꼭 뭐 부모 자녀 간에 뭐 꼭 그 둘 문제는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이제 관계시입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또 이걸로. 그죠? 오늘도 막 오전에 막 그래서 그랬구나, 막 우리 남편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엄청 하고 가셨어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라, 어떻게 해 주셔라, 이런 거 이제 얘기해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부 관계시 여기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이제 부모와 자녀 그 관계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그 관계십이 있죠. 사회생활 하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관계십도 이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최대한 적군을 많이 안 만드는 게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 예전에는 뭐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느꼈다면 이제 조금 관계십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그냥 카드 설명하고 이런 것만 드리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뭐 DM을 주시던 뭐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목요일에는 이제 벌써 40분 다 돼가네요. 네, 다음 목요일에는 제가 이제 서로의 관계십,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욕구 채워주세요. 이제 말은 했는데 이제 관계식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이야기들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혹시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질문 주셔도 되는데 금방 시간이 이렇게 가네요. 30분 40분 후딱 지나가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 목요일 네 세모아이 이것도 있고 네. 질문 주세요. 질문 궁금하신 거. 아까 오전에 또 오셨는데 또 중간에 듣다 가셔가지고 네 해봤어요 오늘. 네 해보니까 어땠어요? 뭐 고르던가요? S 골랐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S일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그거 욕구 채워주시면 돼요. S의 욕구. 여기 뒤에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 욕구가 채워져야 긍정적인 아이가 돼요. 긍정적인 아이가. 이게 안 채워지면 부정적으로 가요. 그래서 얘는 스스로 하는 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강요하시면 안 돼요. 얘가 하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이런 거. 세모 아이 5살인데 앉아있지 못하죠. 세모니까. 그 에너지 이제 다 빼야죠. 안 추려면. 앉기 전에 에너지를 빼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좀 이렇게 뛰어놀다가 앉아있을 수 있게 그냥 뛰어놀아야 돼요. 이렇게 에너지를 빼셔야 돼요. 에너지를 좀 빼야 아이가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게 안 되면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예. 세모 중에 서서 하는 애들 많아요. 뭐든. 아니면 다리 한쪽 걸쳐놓고 엉덩이는 떨어져 있죠. 의자에서. 예.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돼요. 예. 굳이 안 추려고 할 필요 없고. 예.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렇게. 뭐 한쪽 다리 걸치고 있든 엉덩이를 살짝 기대고 앉든 예. 그런 거 상관없이. 어려워요? 네. 어렵죠. 그래서 연구를 이게 가지고 계시면서 연구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연구를 관찰하고. 동그라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S라고 해서 다시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지에 대한 걸 조금 더 이렇게 관찰 그리고 이렇게 회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는지. 동그라미는 외향이고 S는 근데 이제 성별에 따라서 엄마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남자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량이 있는데 그걸 조금 동그라미로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남자아이들이 활동량이 조금 더 있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남자아이, 여자아이에 대한 그 성별에 대한 차이지 동그라미와 S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지만 S아이들은 약간 산만한 것 같은 엄마 입장에서는 좀 산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엄마는 이제 이렇게 여자고 그렇게 막 이게 안 하니까 우리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얘가 어땠지?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와 S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동그라미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고요. S는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아이. 그 차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그죠? 네, 동그라미들은 미식가, S들은 그냥 배만 채우면 되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이 좀 다르고 그리고 동그라미는 관계형이니까 이제 이렇게 관계를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S아이들은 업무형이니까 약간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차이들 조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꾸 이제 이렇게 아이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자꾸 회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어릴 때도 생각해보고 조금 더 알아볼게요. 네네네. 여자아이 한번 보셔요. 지금 몇 살이죠?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친구가 S 고른 친구 7살 이상이면 조금 오전에 그때 몇 살이라 그랬죠? 7살? 13살. 네. 13살. 조금 더 한번 알아보세요. 아까 늦게까지 상담하고 가셨던 그분인가? 맞아요? 제가 아이디를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관찰을 좀 해보셔야 보일 겁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13살이고 또 이러면 이미 1차 기질에서 네네 맞죠. 1차 기질에서 다양한 성격들이 아마 나오고 있을 거라 조금은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S를 골랐지만 또 S랑 동그라미가 가면을 쓴다고 했으니까 그죠? 가면 쓴다고 했으니까 정말 S인지 동그라미인지 체킹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S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원래는 동그라미인데 지금 S 쪽에 조금 가까운 성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어렸을 때 가려내기가 어려워요. 그쵸.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보고 관찰을 좀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좀 보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몇 마디만 해봐도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조금 힘들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하려고 해야 돼요. 아이를 계속 보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그 뭐죠? 상담 용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해가지고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뚝딱 나오는 거 그대로 이렇게 받아서 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문장 검사나 우리가 뭐 이렇게 체크하면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검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판단하고 그냥 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 애기 아빠 선생님한테 보낼게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근데 그 아빠가 올란가 모르겠네. 네. 아빠가 와주시면 제일 감사하죠. 육아가 이제 완성이 되니까. 보육이 완성이 되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안 되면 엄마라도 현명하게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강의 가서 그 얘기 꼭 이제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 해드렸거든요. 아빠는 머리고 엄마는 목이다. 그래서 이 머리를 세워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건 얼굴과 머리가 하는 거, 판단하고 사고하는 것도 머리가 하는 거지만 이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목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 목이 얼마나 목의 역할이 중요한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세상 엄마들은 굉장히 위대하다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마땅할 엄마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목이다. 그래서 우리 집체를 돌릴 수 있는 내 자신은 현명한 엄마였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현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카드 활용하시면서 네, 그냥 이렇게 아이들 관찰 해달라는 거, 네, 좋은 말씀이에요. 네, 감사해요. 관찰해야 돼요. 저도 그냥 이거 알고 뚝딱 그냥 우리 신랑 이렇네, 우리 딸 이렇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보면서 계속 관찰했어요. 얼마 동안 계속 관찰했어요. 계속 보고 또 왜 저럴까 고민하고 그렇게 한 결과 저도 이렇게 된 거라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또 훈련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아이가 이제 커가면 사춘기 아이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춘기를 맞이하는 엄마는 그 사춘기를 맞이하는 아이보다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예. 뭐 학습적인 거나 이런 걸로 먼저 가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미
뭐 이번에 중1이 됐다 이러면 엄마 마음은 이미 한 중2, 중3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같이 어떻게 이제 뭐 사춘기 온 아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거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고민 좀 더 해보시라는 거 숙제 드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관계십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잠 오죠? 얼른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